안녕하세요, 이티아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리셀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어그로를 끌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셀 자체가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셀은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 리셀 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 전화를 제대로 못 받으세요. 브랜드사나 공급사에서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하거나 화를 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는 안정적으로 키워가야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리셀을 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에 비해서 오래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하세요. 일단 브랜드사의 허가 없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내용증명이나 경고장, 심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겪게 되면 대부분 포기를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쏙 빼놓고 리셀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강사들이 말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로직팔이 강의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면서 강사 본인이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대응책을 가지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도는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저 돈만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보가 찐초보를 가르친다고 1년도 안 한 사람이 그 미천한 경험으로 문제 생기면 연락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사들한테 지적금 문제를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든지 잘 안 일어난다고 말해요. 저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00명 중에 5명? 5에서 10% 정도라고 했을 때 잘 안 일어나는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5에서 10%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100%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지만 상표법이나 이미지 저작권 위반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본인이 경찰 조사 제대로 한번 걸려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비즈니스예요. 법리적으로 실제로 지적권 침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여러분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수 없어서 상대편 변호사 독한 사람 만나고 경찰 조사관이나 검사를 잘못 만나면 죄가 안 될 것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순이익이 1,000만 원 이상 벌면 1,200만 원 정도 합의금 주면서 장사하면 되죠. 그런데 리셀 하시려는 분들 대부분이 부업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순이익 목표로 하실 건데 합의금 100에서 200만 원 주면 이게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 남의 말만 믿고 쉽게 할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라. 그럼 본격적으로 상표법 위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건의 고소장을 검토하였을 때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은 한결같이 상표법 108조의 내용을 말하며 침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상표법 108조를 한 줄로 요약하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 내용으로 리셀러들을 고소하고 계십니다. 그럼 리셀러가 주로 빠져나가는 논리는 무엇이냐? 상표의 권리 소진입니다. 권리 소진이란 무엇이냐?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구매자가 그걸 다시 팔든지 양도를 하든지 대여를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 소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제라는 게 진정 상품, 즉 정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짝퉁을 팔면 상표법에 무조건 걸리게 되겠죠. 국내 리셀의 경우에는 짝퉁을 판매할 일이 없지만 중국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 상표법 위반으로 많이 처벌 받으시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내 리셀의 경우 전부 진정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권리 소진에 의해서 상표법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권리 소진이라는 논리가 있으니 무조건 무혐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온라인 리셀은 권리 소진을 주장하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리셀을 하시는 많은 판매자분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권리 소진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100%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 권리 소진을 주장한 대표님들이 대응을 잘못하셔서 무혐의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저작권이죠. 이건 사실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남이 돈 들여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자이너가 작업한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작권법 136조를 보면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작물이 뭐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표현한 창작물, 이 말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애매하니까 실제로 소송 중에도 애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품을 두 명의 다른 리셀러가 팔다가 둘 다 고소가 되었는데 하나는 무혐의가 나오고 하나는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뭐 이미지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실무에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이걸 대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가장 좋은 건 직접 촬영해서 올리는 겁니다. 뭐 이거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이미지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눕기 딴 이미지는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눕기 딴 이미지처럼 보이는 디자이너의 손을 탄 이미지는 피해야 합니다. 이거 3번하고 4번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팡 로켓 배송 상품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임 치킨 너겟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눕기 딴 이미지죠. 3번의 눕기 딴 이미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 사진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촬영 사진이죠. 두 번째로 여기 정원삼 홍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보시면 일단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퍼블리시티권에 걸리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간 이미지는 무조건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얼핏 보면 눕기딴 사진처럼 보이는데 여기 측면에 보시면 디자이너가 기본 이미지를 다 수정한 이건 디자이너 손을 탄 이미지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미지 저작권에 걸립니다. 얼핏 보면 요게 마치 3번의 눕기 딴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은 무조건 피해라. 여기 보시면은 요런 사진들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눕기 딴 사진. 이거는 누가 봐도 사진이니까 이 눕기 딴 이미지는 뭐 사용을 해도 된다. 그러나 100% 안전하진 않다. 그리고 눕기 딴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디자이너의 손을 탄 이미지는 피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소송이 안 걸리냐? 이건 전혀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실제 지재권 침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여러분은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독한 상대편 변호사 만나고 진짜 재수 없이 뭐 경찰 조사관이나 검사를 잘못 만나면 죄가 안 될 것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 건의 소송을 겪으면서 누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게 같은 상품을 리셀했고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도 대응을 잘하면 무혐의, 대응을 못하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기소나 기소유예가 됩니다. 뭐 여기 써 있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처음에는 초범이니까 대부분 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나올 거고 그 다음은 아마 벌금형, 그 다음은 벌금형인데 벌금이 쫙 올라가겠죠. 이러다 보면 결국 사업 포기합니다. 그래서 리셀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본 사건 중에 브랜드사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무혐의 받으신 분들이 적당히 준비하지는 않으셨겠죠. 제가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 같으면 다 말씀드리겠지만 리셀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부분은 제가 블로그나 제 전자책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뭐 읽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 유튜브의 온라인 지재권 대응 매뉴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온라인 셀러분들이 지재권 관련 소송이나 침해를 우습게 보고 경찰서 다녀온 걸 영웅단처럼 말씀하시는 풍조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셀러들이 내용 증명 하나 받거나 소송 한번 당하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하루 종일 걱정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소송을 안 당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상세 페이지가 어떤 법무법원에 의해서 채증이 완료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의 차례가 안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막상 형사고소 걸리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미리미리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